이번 편에 전해드릴 소식은 국방부가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실질적 활성화 등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재가동을 시키고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또는 전개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국방부의 각 실장과 국장뿐만이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본부장과 작전본부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고위급, 즉 차관급 및 국장급 회의로 가동을 해서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국가안보에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지난 4년간 현 정권의 국방정책을 수행을 했던 동일한 장관과 차관 및 합참의장이 현직에 있는 가운데 이미 2018년도에 사문화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활성하겠다는 국방부의 정치성이 너무 두드러집니다. 합의를 파기한 것이 우리인데 미국이 과연 재활성화에 동의를 할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하여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나토에 지금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장 억제의 한 실례입니다. 미국이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을 동의한다면 4년 전인 2018년 현 정권이 파기를 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다시 논의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외교 국방 당국이 2+2 차관을 책임자로 해서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의 확장 억제를 위한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2017년도에 공개된 한미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확장 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력을 총동원하는 범정부적 노력을 조율할 계획이다. 양국 관계자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기구를 활용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조치에 관한 조율을 심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를 제고하고 외교와 국방 2+2 장관 회의에 동맹의 노력을 보고하며 범정부적 억제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안보의 관점에서 억제와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정책 현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과거는 어떠했느냐? 우선 2016년 10월 19일 열렸던 제4차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설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2월 20일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토마스 카운터리맨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 대리, 데이비드 쉬어 국방부 정책수석 두 차관 등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영상 자료의 정지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북 확장 억제에 관한 전략적, 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 자산을 전례적으로 배치한 사례가 공개가 되었는데
2016년도에 미국이 취한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조치, B-52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비행, 한국의 당국자들이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일, 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이 괌에 입항했을 때 한국 관계자들이 승선하여 방문한 일 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5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었는데, 요점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정리하기 위해 구체적 운영 방안이 최종 합의가 되었다. 이 합의는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의 정상인 문재인과 트럼프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차관급과 국장급 회의로 구분을 하고, 국장급 회의는 매년 개최를 한다. 확장 억제와 관련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조치를 망라한 범정부적 차원의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율을 실시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차관급 또는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동일성명서에 대해서 미 대사관이 공개한 그 전문을 영상으로 올려드렸고요. 특이한 건 미국은 이 전문 속에 분명히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국내 언론에 보도한 자료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미 양국의 공동 성명서에 그 뉘앙스의 차이, 그 다음에 조문의 이 왜곡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워싱턴에서 2차 고위급 회담이 실시가 되었는데,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서주석 국방차관이 참석을 했고요. 미국은 토마스 셰논 국무부 정무차관과 데이비드 트라첸베르그 국무부 정책부차관이 참석을 했고요. 이후에 현 정권이 남북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이 협의체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당시에 공개된 그 내용을 보면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례화에 합의함에 따라서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실시했다.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순환 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확고한 대북 억제 유지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의 문제에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유도해 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이제 재가동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선 그 시기가 2018년도 이전으로 이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인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탑재 핵추진 잠수함 등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소식에는 지금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인데요. 국가 안보의 정책을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합의를 했다가 2018년도에 스스로 파기를 한 겁니다. 그 후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가 안보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8년 이후 그 어느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합참의장,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군의 고위 지휘부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을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가장 먼저 보고한 것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일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면 왜 그동안 이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지 국방부와 군은 해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것이며 국민들은 언제까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있어야 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발표된 내용이 미국과 합의된 사항인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이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엄청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회의론까지 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국방부의 정책에 과연 미국 국방부나 미국 정치권이 흔쾌히 동의를 할까라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재가동이 된다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군의 최고 지휘부는 국가의 안보 정책을 정권의 취향에 맞추어서 수행을 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더 이상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내부에서 군 스스로 자정을 하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을 배제해야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우방 국가들에게 일관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